높이 높이 날아서. 부벨라와 지렁이는 정원에 누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았어요. 무덥고 끈적거리는 날이라 돌아다닐 기분도 나지 않았거든요. 부벨라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캥거루다! 아니야, 저건 지렁이를 잡아먹는 거대한 괴물이야. 그런 괴물이 어딨어? 부벨라가 낄낄 웃었어요. 오늘따라 지렁이에게는 모든 구름이 지렁이를 잡아먹는 거대한 괴물로만 보였어요. 그때 아이들을 태운 열기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구름만큼이나 커다란 풍선이 있어야 할걸? 지렁이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을 나는 건 무서웠거든요. 부벨라가 벌떡 일어서더니 말했어요. 한번 따라가 봐야겠어. 어쩌면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도와줄지도 몰라. 너도 갈 거지? 아니,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거야. 부벨라가 몸을 숙여 지렁이에게 성냥갑을 내밀었어요. 마지막 기회야. 같이 안 갈 거니? 지렁이는 최대한 천천히 성냥갑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얼른 열기구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지렁이가 성냥갑에 들어가자 부벨라는 집에서 뛰쳐나와 길을 따라 달렸어요. 풍선 모양의 열기구가 바로 저기 있었어요. 부벨라는 풍선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 길을 따라 쉬지 않고 달렸어요. 난 지렁이야, 부벨라. 나는 날아다니면서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날아다니면서 사는 것은 새들이지. 더군다나 새들은 지렁이를 먹고 산다니까. 내 열기구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다 부벨라가 우뚝 멈춰섰어요. 눈앞에 펼쳐진 큰 길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보도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도로에는 온갖 자동차가 길게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증기로 움직이는 트럭과 자동차, 그리고 말이 끄는 마차도 있었어요. 오! 부벨라의 입에서 탄식이 절로 나왔어요. 반면 지렁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이제 더 이상 부벨라가 풍선을 쫓아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부벨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렇게 가버리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어. 부벨라는 도로로 내려서더니 길을 막고 서 있던 첫 번째 차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던 커다란 안경을 쓴 할머니가 자기 앞에서 거인 소녀가 쿵 하고 발을 내딛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손을 살짝 흔들어 주었어요. 부벨라도 손을 흔들어 답례를 하고는 그 다음 차도 훌쩍 뛰어넘고 그 뒤에 서 있던 마차도 뛰어넘었어요. 똑같은 옷을 입은 쌍둥이 자매가 마차에 앉아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어요. 부벨라의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이렇게 신이 날 수가. 부벨라는 거인이어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증기로 움직이는 트럭은 덩치가 너무 커서 뛰어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벨라는 까치발을 하고 옆으로 돌아갔어요. 부벨라가 차 2대를 뛰어넘자 드디어 아무것도 없는 앞이 탁 트인 시골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 멀리 열기구가 보였어요. 좋았어! 부벨라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렁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안 돼, 나는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고 싶지 않아. 부벨라, 나는 땅에 사는 지렁이라고. 하늘에 사는 지렁이가 아니라. 넌 내 친구야, 지렁아. 네가 나랑 같이 가주면 좋겠지만 내가 싫다면 꼭 갈 필요는 없어. 난 그냥 기회가 된다면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 지렁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부벨라. 천만에. 자, 경치나 즐기라고. 부벨라가 다시 달리자 경치가 휙휙 지나갔어요. 하늘에는 다른 열기구도 보였어요. 모든 열기구가 한 곳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대단한 이벤트임에 틀림없어. 풍선이 착륙하는 들판이 보였어요. 부벨라는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는 포장된 도로에서 벗어나 살금살금 풀밭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열기구를 다루는 사람들을 살폈어요.
부벨라는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5개의 열기구가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각 풍선마다 바구니가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5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어요. 땅에는 또 다른 무리의 아이들이 있었고요. 풍선이 땅에 가까워지자 바구니에 타고 있던 아이 중 하나가 밧줄을 던졌고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그 밧줄을 잡았어요. 부벨라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들판 가장자리에 5대의 학교 마차가 보였어요. 형형색색의 풍선이 매달린 커다란 현수막에는 페인트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열기구 지역총회. 마침내 부벨라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고 일어나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어요. 아이들은 열기구를 착륙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한두 명의 아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부벨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곧 모든 아이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부벨라를 쳐다보았어요. 안녕? 부벨라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V자 모양을 만들어 보였어요. 아이들은 커다란 꽃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부벨라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부벨라는 일부러 바닥에 앉아 키가 작아 보이게 했어요. 그러자 곧 아이들이 부벨라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소년이 기름이 묻은 회색 작업복을 입은 채 부벨라에게 다가왔어요. 전 제이콥이라고 해요. 당신은? 부벨라예요. 부벨라는 손가락으로 성냥갑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제 친구 지렁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부벨라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저도요. 당신처럼 큰 거인이 찾아온 적은 없어서. 그때 부벨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제이콥이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 넌 어린아이잖아? 부벨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난 8살이야. 그 말에 부벨라를 둘러싸고 있던 아이들이 안심했어요. 부벨라처럼 머리를 둘러 따내린 소피라는 여자아이가 지렁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너 같은 지렁이는 처음이야. 거인을 친구로 둘 정도면 분명 대단한 지렁이인가 봐? 글쎄, 나 같은 지렁이를 친구로 둔 부벨라가 대단한 거지. 소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주 잘난 척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난 소피라고 해. 우리 아빠 말로는 나도 잘난 척하면 빠지지 않을 거래. 지렁이는 자기만큼 솔직한 소피가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지렁이를 데려가서 여기저기 구경시켜줘도 될까? 소피의 제안에 부벨라는 지렁이를 쳐다보았어요. 지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벨라는 지렁이가 들어있는 성냥갑을 소피에게 건넸어요. 두 친구는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부벨라는 지렁이의 충고대로 하고 싶은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똑바로 말했어요.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기에는 내 덩치가 너무 크니? 우리 열기구는 어린 아이 3명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 열기구를 타기에는 내 덩치가 큰 게 사실이야. 제이콥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그만 흑인 여자아이를 보며 외쳤어요. 너굴 잠깐 이리 와볼래? 너굴은 땅바닥만 보며 걸어왔어요. 부벨라는 너구리 수줍음을 잘 타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인사를 했어요. 나는 부벨라야. 너굴은 계속 땅바닥만 바라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너굴이라고 해. 너굴, 부벨라에게 수학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자 너굴은 갑자기 고개를 바짝 쳐들고는 물었어요. 뭔데? 나도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너구리 대답했어요. 그러려면 아주 커다란 풍선이 필요하겠지. 어느새 너구리의 수줍음은 사라진 듯 했어요. 정확하게 풍선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 계산해 볼게. 너구리 이야기하는 동안 부벨라는 열기구 중에 하나가 끈이 풀려 하늘로 둥둥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들 부벨라를 쳐다보느라 열기구가 날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부벨라가 벌떡 일어나자 아이들이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섰어요. 부벨라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아이들은 부벨라가 날아가는 열기구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바구니를 잡아! 열기구는 점점 더 높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부벨라는 있는 힘껏 높이 뛰어보았지만 아슬아슬하게 열기구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때 바구니 아래로 늘어진 밧줄이 보였어요. 부벨라는 다시 펄쩍 뛰었어요. 이번에는 더 높이 손가락을 뻗으면서 아슬아슬하게 밧줄을 잡았답니다. 부벨라는 환호성을 지르며 웃어대는 아이들에게 순식간에 둘러싸였어요. 아이들은 밧줄을 건네받아 열기구를 단단하게 잡아맸어요. 케이트가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는 열기구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 3년이나 저축을 했어. 만약 밧줄을 놓쳤다면 정말 큰 손해를 봤을 거야. 그때 너구리 다가오더니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계산이 끝났어. 어서 말해봐. 케이트의 말에 너구리 진지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부벨라에게 얼마나 큰 열기구가 필요한지 말이야. 우리의 열기구 3개를 합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3개의 열기구를 연결해 묶으면 부벨라가 오늘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말이지. 아, 괜히 나 때문에 너희들이 번거로워서 어쩌지? 부벨라가 말하자 제이콥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너에게 신세진 게 얼만데 날아가는 열기구를 잡아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손해도 안 보고 말이야. 케이트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 너구리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4개의 열기구를 연결하는 것이 좋겠어. 부벨라에게 열기구를 어떻게 조종해야 하는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 그래서 제이콥과 내가 같이 타서 조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들은 가장 큰 열기구 3개를 모아 부벨라가 간신히 붙잡은 열기구로 끌고 왔어요. 아이들 몇몇이 밧줄과 번지 코드를 가져와 바구니를 서로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아주 긴 밧줄을 가져다가 풍선을 서로 연결해 묶었어요. 소피는 지낸 상황을 살피더니 지렁이에게 돌아서서 말했어요. 정말 근사해. 너와 부벨라가 하늘을 날게 되다니. 너 정말 좋겠다. 난 한 번도 하늘을 날고 싶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지렁이의 말에 소피가 웃었어요. 지렁이가 미처 손을 써보기도 전에 소피는 지렁이에게 요란한 입맞춤을 했어요. 넌 정말 재미있는 친구구나. 당연히 너도 하늘을 날아봐야지. 넌 아주 용감하잖아. 네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부벨라가 무척 허전해할 거야. 지렁이도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같이 가주지 않으면 부벨라가 허전해할 거라니. 지렁이는 하늘을 나는 것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소피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신을 무슨 지렁이 세계의 영웅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긴 누가 뭐라 해도 영웅은 영웅이지. 알았어. 간다고. 당연히 가야지. 소피는 맞장구를 치더니 자랑스럽다는 듯 성냥갑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어요. 소피는 열기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은 열기구의 풍선 아래에 있는 버너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늘을 날 시간이야. 케이트가 말하자 부벨라는 묶여있는 바구니 중에서 가장 큰 바구니에 올라탔어요. 소피는 지렁이가 들어있는 성냥갑을 부벨라에게 건넸어요.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소피는 파랗게 실려있는 지렁이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또다시 입을 맞추려고 했어요. 지렁이는 얼른 성냥갑 안으로 쏙 들어가 숨으며 말했어요. 뽀뽀하지 마. 정말 가슴이 떨리지 않니? 부벨라는 마법의 힘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닌지 궁금했어요. 또 케이트와 제이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폈답니다. 그러나 지렁이는 성냥갑 속에 그대로 숨어 있었어요. 곧 모든 준비가 끝났고 케이트가 소리쳤어요. 출발하자.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 땅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바구니를 잡고 있던 밧줄을 풀자 열기구가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바구니가 그대로 바닥에 놓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부벨라는 저기가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이내 바구니가 덜커덩 출렁이는가 싶더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부벨라는 중심을 잃을 것 같아 바구니 옆을 손으로 단단히 잡았어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그래. 제이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부벨라는 넋이 빠진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상상했던 대로, 아니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멋졌어요. 부벨라를 도와주던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곧
아이들 주변의 들판이 그저 자그마한 우표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벨라는 아무 말 없이 아래 펼쳐진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케이트와 제이콥은 열기구가 적당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게 바구니를 옮겨 다니면서 버너에 불을 지폈다가 끄는 것을 반복했어요. 그렇게 바보처럼 굴지 말고 나와서 밖을 한번 구경해봐. 성냥갑에다 대고 부벨라가 말하자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직 다 안 끝났어? 난 땅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성냥갑에서 나가지 않을 거야. 부벨라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 내려가는 중이라니까? 케이트와 제이콥이 의아한 표정으로 부벨라를 쳐다보았어요. 부벨라가 윙크를 하자 아이들은 금방 눈치를 챘어요. 땅이 순식간에 위로 오르는 것 같아. 세계에 부딪힐지 모르니까 조심해. 케이트와 제이콥은 지렁이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부벨라는 바구니가 땅바닥에다 요동을 치는 듯 아래 위로 쿵쿵 뛰었어요. 부벨라가 지렁이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다 내려왔어. 휴, 안심이다. 지렁이가 성냥갑 밖으로 머리를 쏙 내밀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화를 냈어요. 이 뻔뻔한 거짓말쟁이! 밖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정말 멋지지 않니? 지렁이는 성냥갑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새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부벨라는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어요. 나쁘지는 않네. 저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야? 지렁이는 멀리 보이는 도시를 향해 고개를 주걱거렸어요. 맞아. 케이트도 지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케이트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부벨라가 실망스러운 듯 말했어요. 지금 가야 해? 케이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려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풍선에 바람을 빼고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 케이트와 제이콥은 풍선 위에 있는 밸브를 열어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게 했어요. 풍선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부벨라는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밧줄을 아래로 늘어뜨렸어요. 그러자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밧줄을 잡아주었어요. 남아있던 뜨거운 공기를 다 내보내자 바구니가 순식간에 땅에 닿았어요. 정말 너무 멋졌어. 부벨라는 케이트와 제이콥에게 이렇게 말한 뒤 바구니 주변에 몰려있던 아이들에게 돌아서서 말했어요. 모두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덕분에 내 꿈을 이루었어. 아이들은 여러 조로 흩어져 풍선을 잡아내리고 정리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부벨라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그때 너구리 불쑥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내가 탈 수 있는 커다란 풍선을 만들 수 있어. 내가 벌써 다 생각해 놓았다고. 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해주겠다고? 물론이지. 케이트가 대답했어요. 부벨라는 너무 기쁜 나머지 너구를 안아들고는 하늘 위로 휙 하고 던졌다가 다시 잡아주었어요. 부벨라는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너구는 처음에는 조금 겁이 났었지만 곧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나누는 것만큼 재미있는걸? 풍선을 정리하고 챙기기도 전에 해는 이미 저물었어요. 멀리 있는 학교 아이들이 마차를 타고 들판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부벨라와 지렁이는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어요. 부벨라는 가까이 사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친구들과 멋진 열기구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그러나 지렁이는 성냥갑 속에서 잠을 자면서 단단하고 안전한 땅속을 기어다니는 꿈을 꾸었어요. 부벨라를 위한 열기구. 나는 열기구를 좋아해. 열기구를 타고 하는 여행은 늘 모험하는 기분이 들거든. 바람만 제대로 불어주면 누구든 아무리 먼 거리라도 순식간에 갈 수 있어. 열기구의 커다란 공기주머니 아래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조리용 버너와 비슷한 가스 버너가 있어. 버너는
공기주머니를 뜨거운 공기로 채우는데 공기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풍선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 나를 태우고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뜨거운 공기가 필요하대. 아마 40개의 트럭을 가득 채울 정도의 공기가 필요할 거야. 바구니에는 두 종류의 줄이 달려 있어. 하나는 풍선이 천천히 내려오게 도와줘. 그 줄을 낙하줄이라고 해. 낙하줄을 잡아당기면 뚜껑이 열려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거든. 줄을 놓으면 뚜껑이 다시 닫혀. 열기구를 빨리 내려가게 하고 싶으면 긴급 가스 방출 줄을 잡아당기면 돼. 그런데 공기주머니가 완전히 다 열리면 풍선이 곤두박질 치게 되니까 조심해야 해.